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4월 13일 화요일 화사한 봄날입니다. SK바이오팜 요 자리가 쌍바닥인지는 어쩐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지고서 이렇게 11만 5천 원 정도까지의 상승의 흐름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요 61선 여기 12만 7천 원까지 가서 이렇게 눌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K바이오팜은 현재 17일부터 22일까지의 미국 신경학회에서 뇌전증 치료제 효능을 발표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죠. 미국 법인 SK라이프사이언스가 미국 신경과학회 연례 학술대회에 참여해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의 우수성을 알린다. 임상 데이터를 공유해서 뇌전증 치료에 기여하며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최근에 SK바이오팜의 가격 조정은 기업의 문제보다는 모기업 최대 주주에서 블록될 물량으로 수급의 악화, 수급의 불확실성, 그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온 상황이었었죠. 이제 블록딜 불확실성이 시장의 안정세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황으로의 전반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긍정적인 수급 그리고 실적의 태동 등으로 SK바이오팜은 이렇게 상승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온 또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거래량 그리고 수급도 한번 또 주가의 위치 이러한 상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알려진 그리고 회사에서 나온 기사들, 레포터 등등만 가지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기다림으로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올라온 정리하는 경우로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가 3월 30일 유럽연합의 집행위로부터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라고 밝혔고 한국제약사가 독자 개발한 신약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 모두 진출한 것은 세노바메이트가 최초입니다. 세노바메이트는 2020 지난해 5월 엑스코프리라는 제품명으로 미국에서 발매가 되고 유럽에서는 온트리즈로 올해 7월부터 3분기부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41개국에서 순차적으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적의 올해가 태동이다. 이때부터 한다라면 밀짚 모자는 겨울에 아니 봄에 산다. 그래서 4월부터는 저점이 형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K바이오팜은 2019년 스위스 제약사의 아벨테라퓨틱스와 세노바메이트 유럽 현지 상업화 계약을 체결했고 2021년 올 1월에 아벨이 안젤리니 파마에 인수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아벨 지분 전량을 안젤리니 파마 측에 양도했죠. SK바이오팜은 이번 유럽 허가 획득으로 안젤리니 파마로부터 단계별 기술료 1억 1천만 달러를 받게 되고 아벨 지분 매각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 1322만 달러도 추가로 이렇게 수령을 합니다. 세노바메이트 유럽 판매가 본격화되면 매출 실적 연계된 마일스톤도 수령할 예정이고 최대 5억 8,500만 달러, 즉 6천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겠네요.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가운데 판매에 따른 로열티는 별도로 받는 만큼 수익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게 SK바이오팜 측의 설명입니다. 안젤리니 파마 사장은 온트리즈는 예기치 못한 발작 증상으로 고통받는 뇌전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거다라고 기대감으로 말했네요. 조정호 SK바이오팜 사장은 유럽 뇌전증 환자에게 획기적 치료제를 제공하고자 한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됐다. 중추신경계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 옵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글로벌 종합제약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처방 실적은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SK바이오팜은 미국 법인 SK라이프사이언스를 통해서 세노바메이트를 직접 판매하고 있다. 세노바메이트 지난해 4분기에 전분기 대비 68% 증가한 11,092건의 처방수를 기록했으며 특히 지난해 12월 처방수는 지난 10년간 출시된 동일 적응증 신약 3개 제품의 출시 8개월 차의 처방수 평균 대비 60% 이상의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SK바이오팜 측의 이게 설명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것이죠. 또 구자영 TV 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선진시야장에서 신약 판매 등의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것은 단순한 개발사에서 벗어나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다. 세노바메이트가 CNS 의약품의 특성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할 때 기대 이상의 처방 실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올해의 회사 매출과 주가가 우상향으로 할 전망이다. 주가가 일단 올해는 17만원대까지만 회복했으면 일단은 더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년에 더욱더 큰 성장 20만원대 이상으로 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를 아시아 시장에서도 선보일 계획이고 올해에 한국인, 일본, 중국인을 대상으로 임상 3상 시험을 본격화한답니다. SK바이오팜은 기존 파이프라인의 상업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고 희귀소화내전증 가리스바메이트의 판매허가 신청서를 2024년 이때쯤이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SK바이오팜의 흑자 전환을 기대하는 해이죠. 그래서 카리스바메이트 그리고 완전 발작 이런 것들이 FDA에서 잘 신청이 되고 받아들여짐으로 도약하는 SK팜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주가의 현재 위치는 3시를 조금 넘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11만 4,500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영상에서 10만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12만 60일선까지 올라갔다 눌러주면 좋겠는데 저는 지난 영상에서 10만 5천원대 그랬었죠. 그 밑에에 좀 더 저점 매수 부분은 익절하겠다. 11만원대 넘어가면. 그래서 저는 조금 원칙대로 했던 거고요. 아직까지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고점 매수한 것은 그대로 간직한 채 말입니다. 저점 매수 분량은 저는 평단가 낮춘다기보다는 요 밑에 있는 가격 일단 현금화를 해서 다시 저점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면 기존 고점에 물린 부분들 이런 물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면 되니까 부디 이번 상승의 흐름을 타서 쭉쭉 60일선에 맞고 잠시 눌러주고 그림으로 그려본다라면 주린 분들 위해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서요. 여기 녹색 선 있습니다. 요 녹색 60일선이라고 하는데 수급선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요렇게 맞고서 요렇게 올라가는 상황. 그러면 요렇게 저점이 이렇게 높아져 가죠. 그러면 우리는 가격 조정이 나오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이렇게 되는 거 우리는 요런 걸 우리는 쌍바닥 짝꿍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기업이 더 나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턴을 하지 않고 이만큼 쭉 더 내려오겠죠. 기업이 더 나쁘다라면 여기 이 저점을 더 꿰서 요런 상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기업이 나쁜 상황이고요. 기업이 좋다라면 저점에서 현재 SK바이오팜의 기업의 문제는 없죠. 대주주 72%에서 대략 10% 정도 팔았던 그런 블록딜의 수량 때문에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그러한 상황이고 상승하다 요 정도에서 턴하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쌍바닥이다 이렇게 그런 자리에서 다시 매수하면 되니까요. 어쨌든 현재의 프로그램 매매를 한번 볼까요? SK바이오팜에 5만 4천 주를 현재 매도하고 있네요. 시정이 완연한 제약바이오오팡 쪽으로 자금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도 또한 안정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SK바이오팜의 수급을 보게 되면 여전히 블록딜 물량의 외국인은 이제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 반면에 기관들의 수급은 상당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장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매도세로 보일 것이고, 기관은 현재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더 늘려나가고, 그리고 법인채도 또한 큰 수량은 아니지만 매수 견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 장세만 이렇게 수급으로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더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요. 현재 외국인 지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하게 팔아서 많이 줄어든 모습이요. 현재 8% 정도까지 630만 주, 30만 주 이상을 더 판다 손치더라도 글쎄요, 600만 주, 500만 주 이상, 600만 주 정도는 보유하고 있을 것도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상승을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분봉을 통해서 시장의 심리 또한 들여다본다라면 현재 이곳 현재 여기에서 횡보하고 있죠. 11만 4천 원대에서 더 상승도 하락을 하지 않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하락할 가격 조정이 나올 공산도 많이 큽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자리에 10만 원 초반까지에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져 있고, 쌍바닥의 분봉상 쌍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11만 4천 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블록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 날에 13만 원대에서 시가가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이곳에서 어느 정도 계속 주가가 상승한다라면 이곳에서는 첫 번째 매물벽에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나중에 여기 15만원에서 머물렀던 여기에서 다시 부딪히지 않나, 이런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현재는 이건 기대하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11만 5천 원대 정도의 주가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 네, 현재는 3시 7분을 향하는데 SK바이오팜 여기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거래량이 85만 주 4%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11만 4,500원 정도에 기록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많은 고통스럽고 힘들으셨던 주주분들 힘내시기를 바라고, 절대 나쁜 기업 아니라는 건 아시고 계시죠? 수급상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때 처음으로 매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해 처음으로 유튜브라는 걸 하게 됐는데, 그 이율에 단 2종목만을 일부 매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 게임즈였죠. 시장에서 너무 고평가를 받아서 상장일 다음날 저는 일부 받았던 걸 팝니다라고 그랬고요. 여기 블록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길 저는 어느 정도 지분 보유의 35, 40% 정도를 팔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거 이외에는 나머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다시 조금 사서 10만 5천 원 하고 이 정도에서 조금만 더 하게 되면 사실은 금액적으로는 손실은 큰 폭이 되지 않는데, 어쨌든 그동안 많이 힘드셨던 부분 조금 더 최소한 제약바이오에서의 투자는요 1년이 단기입니다. 셀트리온이나 이런 부분들한테 제약바이오에서 6개월 이런 정도라면 웃습니다. 그분들은 10년 되신 분 이상 되신 분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계에서의 1년이란 단기 투자에 해당된다. 최소한 3년, 4년, 5년, 10년 이 정도를 바라보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어쨌든 힘내시길 바라고요.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